안녕하십니까. 오늘 논의할 주제는 삼성전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55세 정년에서 60세 정년으로 5년간을 늘리고 이 기간 동안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55세 정년의 그 최고 임금을 56세부터는 매년 10%를 줄여서 60세는 60%를 받는 그런 식의 그 가맥 방식을 통해서 정년을 5년간 더 연장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는 이 최근에 그 장수 시대에 맞춰서 평생 소득을 25% 정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이 노동법이 통과돼서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만 59년생과 60년생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삼성은 금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삼성그룹을 출입하는 이진명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3월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다른 계열사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1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그룹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네.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 연장했다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직원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고무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59년생입니다. 59년생 되시는 분들은 올해 정년 퇴직을 했어야 되는 나이인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일단 5년을 더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장직급 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생산직, 연구직, 기술직에 소속해 있는데 본사에 있는 임원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정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해고 또는 이제 직장을 떠나야 되는 부담이 기존에 승진했던 임원들한테 오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2월 28일 날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3월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지금 삼성의 다른 계열사인 삼성전기라든가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속속 사원협의회에서 합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아마 시행은 3월 1일자로 소급이 돼서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룹들, 현대차나 SK나 이런 데도 곧 도입을 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기업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삼성이 이제 총대를 맸다고 하죠.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두산그룹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작년에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반기 중에 새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계열사가 있고 시행 안 하고 있는 계열사가 있는데 전 계열사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비중이 워낙에 높은 데다가 강성노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약 25세부터 55세까지 이제 종업원이 쭉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이제 56세부터 60세까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졸 신입생을 좀 줄이지 않겠나. 이것은 또 청년 실업하고도 문제가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제 심지어 임원들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는 걱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졸 신입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선뜻 나서서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한 과정에서 보니까 만났던 한 임원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겉으로 대놓고야 얘기 못하겠지만은 안 줄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5년을 더 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력 소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신입사원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기존에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매년 10%씩 임금을 줄인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기본 베이스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한 사람 급여로는 신입사원 2명 내지 2명 반까지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정년을 연장해서 감으로 인해서 신입사원 채용은 불가피하게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뽑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규모를 유지해 가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인력 소요 자체가 줄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할수록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걱정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발표가 있고 나니까는 누구든지 입사한 사원들은 누구나 다 아무 탈 없이 60세까지 나도 근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것 같은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중도 탈락 없이 누구나 다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기존에 55세였던 정년까지 채우는 분들도 사실 일반 사무직에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생산직과 연구직, 기술직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직에서는 사실은 정년 이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임원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1년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정년 이전에도 이미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게다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부장 다음에 상무가 되면서 이제 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직으로 바뀌는 건데 상무 이전에 상무보라든가 이사라는 직제를 신설하면서 좀 더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불안한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큰 추세는 뭐 앞으로도 뭐 변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발표대로 5년간 이 정년 연장에 의해서 60세 정년으로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될 건지.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토요다의 경우에 65세로 이미 돼 있고 한국도 더 건강도 좋아지고 수명이 연장이 되면 한국도 65세, 심지어 외국의 경우는 70세까지도 정년 연장을 아마 폐지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의 이 발표가 과도기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삼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일단 뭐 임시 방편격으로 일단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정년 연장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가 나중에는 직무급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뭐 한 3, 4년 정도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지만 나중에는 직무급제로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가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급제는 지금처럼 연공 서열에 따라서 오래된 사람들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의 성격,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인지를 구분을 해서 직무마다 급여를 다 따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따로 주고 그 주어진 직무에 의해서 직무를 기준으로 성과가 더 많이 났을 때 성과급을 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금 피크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또는 다른 선진국처럼 그런 방식으로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뭐 미국의 경우에는 뭐 고학력을 가지고 뭐 나이는 30대로 젊다 하더라도 60세 넘은 사람보다 더 받는다 그런 것을 얘기로만 들었었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사회가 온다 그런 뜻인가요?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인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연세가 65세 아니라 70세까지 갔더라도 오랫동안 용접해왔던 그 기술 숙련도를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급여를 더 주고서라도 정년 연장해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젊지만은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리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단순한 엔지니어가 있는 반면에 오랜 동안 숙련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그 명장,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인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곧 올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 주요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익도 많이 올리고 능력이 제일 있는 회사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외에는 뭐 이렇게 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어떤 딴 데서는 그런 일부 비판도 있고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도 삼성전자의 그 정년 연장 내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재계나 노동계에서 어떤 제기되는 어떤 불평이나 어떤 비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노동계에서는 네. 그 당연히 정년 연장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고 네. 임금 피크제는 노사가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년 연장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기업들은 당장 내줘야 될 정산해야 될 퇴직금 문제도 있고 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제기된 문제를 하나 들어보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작년까지 만 55세 정년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만 50세 이전에 40대 후반 된 직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퇴직을 하고 10년 동안 더 일하겠다라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정년을 60세로 연장해놓고 나니까 굳이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10년을 더 일할 수 있으니까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안 나가는군요. 그렇죠. 굳이 이직 수요가 더 사라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건비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의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시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계 전체 어떤 파급을 낳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한국 근로제도가 그리고 근로시간, 임금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노동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큰 변화가 스무드하게 넘어가려면은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도출해야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예입니다마는 업계 전체가 사정이 다 틀리고 노동계의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삼성전자의 안을 하나의 벤치마크 삼아서 우리 경제 전체가 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나부터 이득을 보겠다. 노동계가 됐든 사용주가 됐든 그래서는 큰 파열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